안녕하세요. 네, 마잘의 술 성우가 아닌 케미칼 담당하는 상무 오상헌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마잘 대표이사 잘생긴 남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사실 저희가 강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펌제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상무님께서 그 펌제라든지 환원제라든지 중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용계에 있는 한 가지 아주 헐먹은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치유가 나쁘다, 시스테아민이 나쁘다, 뭐 시스테인은 좋다, 과수는 정말 좋은 것인가, 불음사는 정말 나쁜 것인가, 이런 해묵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강의를 통해서도 상무님이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묵은 논쟁에 대해서 조금 뭔가 철학적인 결말, 과학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 일단은 이제 펌제 주성분, 사실 전성분은 뭐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펌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케라틴 단백질 구조에 시스틴 결합을 끊어주는 환원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 환원제를 활성화시켜주는 알칼리제가 있고요. 자, 이 시스틴 결합을 끊어준 이후에 모양을 다시 원상복귀시켜서 고정시켜주는 산화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환원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환원제의 대표적인 성분이 저희가 아는 거는 치오, 그리고 시스테인, 시스테아민,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환원제들도 있을까요? 화학적으로 환원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두발에서 쓸 수 있는 환원제는 제가 케미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치올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외에도 치올기를 갖고 있는 아세틸시스테인, 또 치오, 글리세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환원제 중에 그 이제 외국의 흑인이나 그 아랍 쪽의 강한 곱슬들을 펴주는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한 그런 브라질리안 케라틴 같은 그런 강한 곱슬을 펴주는 이런 환원제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환원제로 사용이 되나요? 포름알데히드는 강한 환원력을 갖고 있는 물질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화장품에서는 사용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고요. 1급 발암 물질이기도 하죠. 자, 시스틴 결합만을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치올기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치올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시스틴 결합만 끊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환원시킬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원료이다. 그래서 너무 강한 환원력에 의해서 그 강한 곱슬도 퍼질 수... 당연히 퍼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치오는 나쁘다고 말하고 있고요. 시스테아민은 좋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 맞는 이론일까요? 제가 예전에 케미컬 강의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시스테아민,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그리고 시스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 환원력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스테아민이 가장 환원력이 강하고 그 다음 치오, 글라이콜릭 애시드, 그 다음에 시스테인 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치오가 나쁘다고 하면 환원력이 더 강한 시스테아민은 더 나쁘겠죠. 결론적으로 이 환원제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시스테아민,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시스테인 이 세 가지만으로는, 이 환원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시스틴 결합을 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해먹은 논쟁에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나쁘다, 좋다는 결국 이제 손상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은 이 시스틴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환원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케라틴 구조를 팽윤시켜서 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칼리제예요. 자, 그러니 실제적으로 모발에 손상을 주는 건 환원제가 아니라 알칼리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환원만 잘 시키는 거는 둘 다 어떤 것도 환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모발에 사용하는 거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나만 써도 되나요? 치오만 쓴다거나 시스테아민만 쓴다거나. 자, 이 환원력에 따르면 시스테아민이 제일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시스테아민만 쓰면 정말 좋은 펌제가 나오겠구나 라고 저희 해봤어요. 대표님 그거 만들어 보셨었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시스테아민만 쓰면 너무 좋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시스테아민만 갖고서는 완벽한 연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치오랑 같이 써야 되고요. 자, 그 이유는 저희가 추론컨대
시스테아민은 어떻습니까? 분자량도 작고 침투력이 좋아서 좀 더 안쪽에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치오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스테아민만으로도 혹은 치오만으로도 완벽한 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리고 적절한 비율로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감작 반응이 너무 심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원료로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많은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해서 어디 혹시 알겠어요? 진짜 좋은지 나쁜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환원제를 아예 가지고 와봤어요. 뭘 가져왔냐면은 여기 보면은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 그리고 여기는 또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스테아민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따라놨습니다. 따로. 그런데 선생님, 여기 지금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예요. 얘가 치오가 맞나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치오가 이거죠. 근데 여기도 지금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잖아요.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글라이콜레이트인데 저희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에다가 모노에탄올 아민을 이제 혼합을 한 거죠. 네. 아,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치오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주로 화장품 원료, 즉 두발용 펌제로 쓰는 원료는 이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모노에탄올 아민 치오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치오만으로는 환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여기 보면 시스테아민도 있는데 네네. 여기 뭐 50%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 무슨 의미예요? 아, 요거의 50%는 사실은 이 시스테아민은 이제 그 결정이거든요. 고체 상태니까 요거는 지금 물에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시스테아민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시스테아민 프리베이스인 건가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는 시스테아민에다가 염산을 붙인 염의 형태죠. 그러면 네. 시스테아민 프리베이스는 사용을 하지 않나요? 자, 그 친구는 치올기도 갖고 있지만 아민기를 갖고 있어서 알카리성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끼리 어떻든 강한 환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시스틴 결합, 즉 자기들끼리 환원력을 발휘를 해서 시스틴 결합을 만들어서 원료로서의 어떤 재구실을 잘 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아민에다가 염산염을 붙인 시스테아민 HCl 염산염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테아민 프리베이스라면 얘네들이 스스로 반응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환원력을 잃어서 산화가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럼 중화제예요? 그건 중화제네? 아니죠. 그 자체는 중화제는 아니죠. 산화가 돼서 자체 내로 반응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료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시스테아민 프리베이스가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이 되나요?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구하지는 못했어요. 거의 많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뭐 좀 어렵죠? 역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워. 진짜 얘네들이 좋은지 나쁜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치오, 원래 치오가 pH가 어느 정도 될까요?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니까 이제 산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성을 당연히 띌 거라고. 치오는 나쁜 건데 치오는 나쁘다고 아는데 그러면 pH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오가 나쁘다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쁘다니까 나쁜 거예요. 자, 네, 지금 오호. 산성을 띄고 있네요. 말씀드렸듯이 산이네요, 치오가. 그렇죠, 치오는 완전히 산성이네요. 빨강이네요. 산이라는 건 결국은 환원력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이 상태로는 환원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네. 알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 치오에다가 네. 모노에탄올 아민이 섞여 있는 우리가 쓰는 치오의 pH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이거 뭐예요? 얘는 약산. 얘도 아직 알카리가 아닌데요? 약산성인데요. 산성이죠. 네, 얘도 아직 알카리가 아니에요. 모노에탄올 아민을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 이 자체만으로도 부족하죠. 환원력이. 결국은 여기다 이제 알카리를 더 혼합을 그래서 해서 더 올려야지만이 파마액으로서 파워를 발휘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시스테아민 지금 잉? 얘도 아직 산성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염산염의 형태이기 때문에 산성인 염산염을 여기에다 넣어서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본래 시스테아민은 알카리제이지만 알카리 쪽이지만 지금 산성에서 안정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알카리제를 넣어서 썼을 때 파마액으로서 효과가 많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염산염이 형태이기 때문에 알카리제로 가게 되면요. 알카리를 써서 pH가 올라가게 되면 그
염산, 염 형태는 유리가 돼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고요. 그럼 실제로 시스테아민 프리베이스가 작용하는 거랑 동일해요. 다시 돌아가서 해묵은 논쟁이지만 치유가 좋다, 시스테아민이 좋다, 무엇이 나쁜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제가 해주는 역할은 먹거나 바르는 게 아니니까 환원만 잘 되고, 환원이 잘 되는데 손상이 안 된다면은 그럼 좋은 화장품이 되겠네요. 좋은 파마약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스테아민과 치유를 직접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하나 치워. 보여드릴까요? 치유 여기 네 치유 날 네. 많이 발라주세요. 네, 많이 발라보세요. 치유 날 치오예요, 치오. 네 치유 자 시스테아민 자 딸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 발랐습니다. 자 딸 아무렇지 않아. 왜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하나 더 해봅시다. 결국은 손상을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탈색 한 3번씩은 제가 계속 파마 테스트하고 유튜브 찍었던 그런 그건데 얘네들 한번 여기다 담가서 끝날 때쯤 진짜로 손상이 되는지 치오 원액이랑 네. 시스테아민에다 그냥 담그신다는 거예요? 담가버리는 거에 인생 뭐 있어요? 네. 탈색 머리를 담그는 거죠, 지금? 네. 이제 이 실험은 아마도 결국은 이 환원제 자체가 모발에 위험성이 있는지,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지를 지금 테스트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극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건 나쁜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진짜 어떤 게 나쁜 걸까요? 누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실험과 결과, 과학적 답변, 철학적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진짜. 정말 네. 시스테아민만 저희가 실험을 했을 때 시스테아민으로만 만든 펌지가 좋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너무 따가웠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얘네들 자체가 나쁜지 안 나쁜지는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놓고 보면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파마약을 통해서 분명히 손상은 되잖아요. 자극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만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물질과 놀았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나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알칼리제가 그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알칼리제에 대해서 또 예. 조금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알칼리제가 암모니아하고 우리가 아는 모노에탄올 모노에탄올 아민.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르기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모니아는 이제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뭐 이제 휘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극, 또 부식성을 갖고 있어서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암모니아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보통 저희가 연모제, 염색제에는 암모니아 성분이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염색 때 모발이 손상되는 건 이 암모니아 성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근데 그거는 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암모니아를 네네. 쓰는 거죠. 휘발성 때문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건강에는 치명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모노에탄올 아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말이에요. 모노에탄올 아민.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모발에 손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모노에탄올 아민. 좋죠. 좋아. 그러니까는 진짜 나쁜지 안 나쁜지 오늘은 주제가 나쁜지 안 나쁜지잖아요. 얘는 솔직히 제가 다 써놨는데 얘는 안 써놨어요. 무서워서. 몸을 사리시는 거구나. 네. 자, 근데 또 있죠. 예. 여기 지금 제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알칼리제입니다. 이거는 천연 알칼리제인데요. 이거는 기업 비밀인데 나와도 되나요? 오늘 이제 저희가 정말로 선량한 기업으로서 마젤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서 이 해명금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볼까? 오. 그리고 선생님, 네. 이 아르기닌은 원장님 아시죠? 이거는 아르기닌은 정말 대표적인 정력제 아닌가요? 정력제? 아 그래요? 예. 역시 신랑 같은. 자, 그러면은 네. 얘네들을 써서 이제 펌제 일제 파워를 올려서 환원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정말 막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자극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노에탄올 아민은 저희 두발용 펌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알칼리제입니다. 자, 그런데 단점이 있죠. pH가 너무 많이 빨리 올라가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속눈썹 펌제에는 이제 모노에탄올 아민보다는 이렇게 그 pH를 올리는 알칼리제로 정력제라고 말씀하신 아르기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르기닌의 장점은요, 얘도 이제 pH를 올려주긴 하지만 모노에탄올 아민보다는 이제 약한 알칼리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가면 그 이상은 pH가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손상도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pH도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모노에탄올 아민 한번 측정을 좀 해줘 보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될까요? pH가? 많이 알칼리 쪽에 있고. 사실 암모니아 사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질적으로 예. 보면은 좀 불기화성이 있지만은 암모니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르기닌도 한번 측정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오, 아르기닌 pH가 더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은 결국 저거잖아요. 파마약이 좋다 나쁘다의 기준. 결국은 파마약이 좋은 거는 환원이 잘 되고 손상이 없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먹거나 바르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분명히 얘는 두발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왜냐면 모발에만 쓰기 때문에 피부에 닿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피부에 닿아야 되는 속눈썹 펌제라면은 이런 알칼리제를 쓰면은 자극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직접 발라버렸습니다. 아르기닌. 너무 많이 바르시는데요? 시원해요, 시원해. 피부에 양보하세요. 근데 왜 애기는 안 바르세요? 얘는 조금 무서워요. 아. 실제로 자극이 심합니다. 그래서 절대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하시면 안 어머니, 되고. 그럼 저희 한량도 많이 제품에는 했습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좋은 알칼리제가 들어가 있네요. 비교적 안정성이 이제 모노에탄올 아민보다는 안정하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를 좀 내보자고 하면은 결국 일제라는 게 환원제의 역할로서 시스템 결합을 절단을 할 때 결국은 어떤 알칼리제에서 어떤 pH로 조절이 되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훨씬 더 좋고 건강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적절한 환원제와 가장 중요한 알칼리제, 적정한 pH를 유지하는 게 결국 좋은 펌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환원을 시켰으면 또 어떤 걸 해야 되죠, 상무님? 이제 시스템 결합을 끊고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제 다시 붙여야 되겠죠? 산화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인데요. 네. 저는 미용사 출신이잖아요. 미용업계에서는 과산화수소는 나쁘고 브롬산으로 하는 중화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속눈썹 쪽에서는 브롬은 나쁘고 과산화수소는 좋다고 하는데 진실은 뭘까요? 아까부터 이제 뭐가 좋고 나쁨을 좀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화장품 원료로 지정된 것들은 이제 안정성을 확보한 거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한도를 제한을 하는 원료들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3% 이내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이제 과산화수소는 위험성이 있어서 산화력이 강해서 실제 원료 자체로도 35% 이하의 원료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실제로 화장품에 적용할 때는 10분의 1 이하로 희석을 해서 즉 3% 이내로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산화수소 아까 말씀드린 그 35%짜리를 쓰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화상을 입게 돼요. 3% 이내로 지금 규정을 해서 쓰고 있으면 안전해요.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과산화수소 소독약의 경우 함량이 3%거든요. 그 함량 이내로만 쓰면 안정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네. 브롬산은 몇 프로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브롬산의 한도는 안 정해져 있다는 거면 브롬산이 안전하다는 건가요, 더? 과수가 이 원액으로는 위험한 건 맞아요. 자, 그렇지만 반응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되 3% 이내로 안정성 있게 쓰는 거고요. 자, 브롬산은 거기에 비해서는 산화력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과산화수소보다는 조금 안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성우님, 그 브롬산 나트륨이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 맞아요. 금지 품목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나빠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브롬산 나트륨을 금지하는 곳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캐나다하고요, 대만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사용 규제는 없어요. 그러면 대만이랑 캐나다에서는 네. 왜 브롬산을 왜 규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브롬산 나트륨과 명칭이 유사한 브롬산 칼륨, 그러니까 포테시움 브로메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원료는 상당히 강한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브롬산 칼륨이 어떤 강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름이 유사한 브롬산 나트륨도 아마 규제를 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 규제는 하진 않고 있어요. 결국은 일제가 환원이 됐으면 네. 이제가 하는 역할은 산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좋고 나쁘다 해서 좋은 거는 산화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과수는 좀 빠르고 브롬산은 조금 늦을 뿐이지만 산화가 되는 건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쁜 건 뭐가 나쁜 건 혹시 먹으면 죽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산화수소와 여기는 브롬산 소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브롬산 나트륨이라고 하고요. 브롬산 소다라고도 하죠. 브롬산 소다를 얘는 가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제수에다가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네네. 과수도 이렇게 해놨고요. 네. 과수 10%, 얘도 10%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한 3%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10% 10분의 1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는데 pH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일단? 네. 과산화수소입니다. 예, 3%. 저희가 이제 화장품 규정에 따른 3% 이내의 과산화수소예요. 약산성 정도라고 보시면 약산성이죠. 네. 네.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롬산 나트륨도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브롬산 나트륨도 거의 약산에서 네, 중성 정도 네.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규정에 지켜지면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실제로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 딸딸 약간 무섭습니다 이거. 그럼 정말로 피부가 막 난리가 날까요 그럼? 시원하신가요? 되게 시원해. 과수 과수? 과수는 실제로 이걸 바르면 화상을 입습니다. 과수? 과수.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도대체? 브롬이 나쁜 거예요? 과수가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얘네들? 규정대로만 쓰면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어때요? 여러분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좋고 나쁘다의 기준을 신이 아닌 이상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피부 자극과 먹지만 않는다면 산화제로서의 역할, 환원제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다면 이게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실험했던 거네요? 네. 만약에 이 환원제에 들어간 것들이 정말 나쁘다면은 얘네들이 정말로 막 녹아서 흐물흐물 할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탱글탱글. 약간 산이나 중성이기 때문에 팽윤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지는 더 느낌. 부드러워지고 더 탱글탱글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과학적인 접근과 이런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또 말씀밖에 안 되니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건강한 파마 문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멋집니다. 상훈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환원제, 알칼리제, 산화제까지 이렇게 실험과 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표님 피부에 발라보면서까지 했는데 원장님들께서 시술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 전달드리지 못한 건 저희가 피드나 댓글로 꼭 다시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훈님 마지막으로 글쎄요, 너무 과도하게 두려움과 뭐라고 하죠? 공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규정된 원료 그리고 그 규정된 한도 내에서 쓰는 제품들은 안전하다. 그래서 저희 마잘은 그런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업체다라는 거,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